안녕하세요. 한강을 사랑하는 파비앙입니다. 한반도와 한강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옛 사람들은 한강의 중심을 용산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경강이 중심이자 서해 바닷물이 용산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용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기차역, 전자상가, 미군기지, 이제는 대통령 사저가 있는 한국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용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산은 용이 앉은 자리라고 해서 명당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강과 남산 그리고 만초천과 같은 자연경관에 둘러싸인 용산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용산은 조선시대 중요한 나루터 역할을 했는데요. 주변의 물살이 약하고 강의 폭이 비교적 좁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도에서 거둬들인 조세국이 모인 곳으로 군자창과 풍조창, 광흥창 등 주변의 광창들이 모여 있어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용산나루를 통해 들어온 세곡은 서울역, 남대문을 거쳐 경복궁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강대로가 그 길의 연원입니다. 길이 잘 닦여있기 때문에 중심이자 외국 군대의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용산은 고려말 몽골군의 병참기지로 사용되었으며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는 왜군의 보급기지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청일전쟁 전후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주둔하였고 러일전쟁과 함께 조선주차군 사령부가 주둔하면서 일본의 무력에 의한 조선 지배의 근거지가 되기도 한 곳이죠. 이곳을 점령하면 한반도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용산 일대에 산지한 창고와 공장들을 막사로 사용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때까지 거의 자연 상태였던 신용산 일대를 주둔기지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은 일본의 반도 점거와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 교통의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 덕분에 일제강점기 때 한국 최초 철교인 한강철교가 용산 앞에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의 용산이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된 연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용산역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제감점기의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00년 경인선의 부설로 한반도 최초 철도가 도입된 그 당시만 해도 용산의 지정학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용산역의 규모가 경성역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1905년에는 경부선이 개통되며 용산역이 부산역으로 가는 열차의 출발역으로 사용되었는데요. 1906년 러일전쟁 중에 용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경의선이 완공이 되었고 1914년에는 역시 용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경원선이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용산역은 근처에 일본군 주둔지가 있어 역의 활용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역은 도심에서 멀었고 역 앞에 일본군 사령부가 있어 역세권 발달에도 한계가 있었죠.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지금의 서울역을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역사를 지음과 동시에 남대문역과 경의선을 잇는 철도를 놓으면서 용산의 위상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한강인 도교를 폭파해 남쪽으로 가는 길이 끊기게 되며 용산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발전으로 제1한강교, 제2한강교 등 한국에는 많은 다리들이 생겼으며 강북과 강남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2000년대 들어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는데요. 2004년 4월 1일부로 KTX 개통과 함께 호남선을 포함한 각종 열차의 출발역이 된 것이죠.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등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대형 상업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호남선의 출발역이 되면서 또 한 번 도약을 꿈꾸는 용산. 한반도 중심에서
서쪽 지역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과 잠실 수중부의 설치로 한강은 더 이상 수은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교통의 여충지로 용산은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한강맨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파비앙이었습니다. Au revoir.